10월 21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하향을 했죠. 일단 긍정적인 그러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따라서 지수가 반등 쪽으로 시도는 하는데 반등할 때마다 자꾸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지수를 누르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자리가 나타나고 있죠. 일단 일요일에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권의 출범에 따른 눈치 보기, 그리고 다음 주 휴장에 따른 상승시마다 위로 매물이 존재하는 그러한 두 가지 요인이 지수의 상승 시도를 자꾸 가로막는 그러한 요인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수 기준은 그동안 제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525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제시해 왔는데요. 이 기준점이 오늘부로 바뀌었어요. 오늘부로 2535포인트로 변화됐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기준점은 그동안은 719포인트로 제시를 해왔는데 오늘부로 728포인트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각 표시해드린 이 초록색 선으로 지수의 기준점이 변화가 됐으니까 이 변화된 지수 기준점을 염두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피 2535포인트와 코스닥 728포인트를 이제는 돌파 및 지지로 전환을 시켜 나가야만 지수상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현재까지는 지수의 업그레이드를 자꾸 가로막으면서 박스권으로 지수를 자꾸 가두리시키는 그러한 흐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가 말씀드린 기준점 위로 올라서야만 다수의 종목들의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점 아래일 경우에는 종목을 갖다가 선별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기준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서 매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기준점 아래에 있을 때 매매 종목을 이제 선별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 종목 선별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매매 종목을 이제 선별할 때는 이 세 가지는 꼭 염두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는 주가의 패턴, 그리고 또 하나는 수급,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슈가 있어야 돼요. 이슈화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좀 어우러져야만 매매 종목으로 선별을 했을 경우 매매 수익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염두해야 되냐면, 자, 최근에 제가 실제로 주식장인 카페와 멤버십에서 매매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그냥 체크를 해볼게요. 이걸 뭐 꼭 수익 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걸 기준으로 제가 설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우리가 이제 매매 종목을 선별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가 패턴과 수급, 그리고 이슈,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가 패턴을 보실 때는 우리가 이러한 지수가 박스권 가두리 시킬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눌릴 때 매수하는 종목을 샀을 때, 눌릴 때 이렇게 조정 눌림이 나타날 때 저가 매수로 접근하는 때 다시 대반등하면서 수익을 주기가 쉽거든요. 지금 장에서 매수의 포인트를 잡는 거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눌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주가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눌리는 종목을 사야만 수익이 납니다. 알았죠? 그래서 주가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지될 자리에서 빠지는 종목은 버려야 돼요. 지지될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 종목으로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일단 일례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금요일에 보면 이제 LS 일렉, 이 종목이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우리가 12월 달에 매수를 해가지고, 12월에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끌고 왔었던 종목이에요. 그죠? 끌고 왔었던 종목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미 패턴이 만들어졌던 거죠.
여기서 패턴이 만들어졌던 종목이라 계속 끌고 왔었던 건데, 어쨌든 뭐 이 종목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캠트로닉스, 이게 이제 어제 한 12%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 제가 유리기판 쪽에서는 SKC가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를 이제 이용하는 그런 종목 선별이었는데, 어쨌든 패턴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SBB테크, 이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코멘트를 했어요. 코멘트를 했는데, 이게 눌림이 들어왔는데 22,000원을 넘기면 요거는 다시 대반등 패턴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SBB테크가 이제 22,000원을 넘기면서 오늘 이렇게 좀 땡기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눌려 들어오는 종목을 눌림의 지지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지지 자리에서 깨고 내려가면 버려야 돼요. 근데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요. 또 어제 오늘 이제 상승했던 종목으로 이제 선익시스템 같은 종목도 상승시켜 놓고 이제 행보 등락하고 있었거든요.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행보 등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될 자리에서 계속 지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접근을 했었고, 이제 어제와 오늘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주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은 다 주가 패턴이 만들어졌던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선별해서 매매하셔야만 수익이 난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주가 패턴이 만들어졌다, 지금 자리에도 주가 패턴이 만들어졌다, 뭐 그게 뭐냐, 이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월봉 5월 이평선이 있죠. 월봉 5월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을 보시라는 거예요. 월봉 5월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으로 되도록 보셔라. 알았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이평선 아래에 있는 종목보다는 5월 이평선 위로 돌파해서 회복을 해주면서 이를 지지로 유지해주는 종목을 일단 선별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종목을 선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관악폭 구간이다 보니까 아래로 그렇게 빠지지는 않지만은 또 위로 오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55,000원을 지지로 전환해야만 일단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 55,000원 아래에서는 아직 패턴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도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각계 개별식의 반등 시도를 염두에서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특히 HBM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어제 같은 날은 또 2차전지 반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럼프 정권이 이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 예고했다라는 부분이 악재로 좀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제같이 반등할 때도 지금 2차전지는 추세 저항을 돌파한 것은 아니다. 그냥 추세 저항점 아래에서 관악폭에서의 반등 시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아직은 매매 대상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는 저희는 매매를 하질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쨌든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72,500원 여기는 넘겨줘야만 그래도 뭔가 패턴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아래에서는 계속 그냥 관악폭에서의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로봇 쪽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 로봇 쪽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살아 있어야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살아 있어야만 로봇 쪽에서의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전히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꺾어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죠? 물론 오늘 모멘텀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요 부분인데, 이 중국에서 만든 그 사람하고 비슷한 키가 170이라고 그러네, 로봇. 요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하고 같이
같이 이렇게 걷는 요 영상을 갖다가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근데 팔 각도나 다리 각도가 사람의 걷는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요런 게 이제 오늘 로봇주 상승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제 환율이 빠졌잖아요. 보통 환율이 오를 때 이제 조선주가 환율 상승 영향으로 좀 오른 게 있어서 환율이 눌리면 좀 눌리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예상외로 오늘 좀 강했어요. 그래서 미국발 모멘텀하고 실적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다시 또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런 부분들이 조선주 전반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선주는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 종목은 좀 선별해서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장인 카페 1월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로 마감이 됩니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